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신혼집으로 구해둔 집에 시부모님이 잠깐 들어가서 사시겠다고 합니다. 신축 빌라고 저희가 첫 입주라는 점이 마음에 들어 구하게 된 집인지라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싫습니다. 저는 31살이고 예비 신랑은 33살입니다. 올해 10월 결혼 예정이에요. 결혼 준비하면서 양가 도움을 거의 똑같이 받았습니다. 우리 집에서 5천만 원, 예비 신랑 내에서 5천만 원의 언약식 비용을 지원받았습니다. 저희는 결혼식을 안 하고 언약식으로 대체하기로 했어요. 집은 제가 모은 7천에 얘랑이 모은 9천, 양가 지원 1억 합쳐서 대출 5천 끼고 3억 조금 넘는 3룸 신축 빌라를 계약했습니다. 시댁이랑 친정에서 적당히 떨어져 있고 우리 직장에서 가까운 데다 무엇보다 신축 첫 입주라는 게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과 잔금 지불은 미리 해두고 입주는 내년 초에 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 사이 집이 비어있겠지만 가구 들이고 인테리어 하면서 자주 오가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았네요. 그런데 어제 저녁 문제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님한테서 한 통의 전화가 왔어요. 저녁 먹으러 오라고 하시길래 무슨 일 있으시냐 물었더니 와서 이야기하자 하셨어요. 남친한테 전화했는데 안 받기에 시댁으로 바로 오겠거니 해서 퇴근하자마자 혼자 갔습니다. 갔는데 남친은 없고 시부모님만 계셔서 오빠는 안 부르셨냐 하니 저만 불렀다고 하셨어요. 뭔가 촉이 쎄했지만 일단 차려주신 저녁은 맛있게 먹었습니다. 저녁 먹고 과일 먹는데 어머님이 갑자기 시댁 이사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현재 예비 시부모님이 살고 계신 전셋집은 8월 첫 주에 계약이 만료될 예정이라 몇 달 전부터 집을 알아보고 계셨대요. 두 분만 지내실 거라 2억 조금 안 되는 작은 집으로 보고 계셨는데 우리 신혼집 구하는데 보태라고 5천 주시면서 예산이 더 적어지는 바람에 갈 곳이 정말 마땅치 않다는 황당한 소리를 하시기 시작했어요. 올 연말에 현금이 융통될 일이 하나 있으니 그때 다시 예산을 채워서 이사갈 집을 구할 건데 그 사이에 3달 정도 지낼 곳이 마땅치 않아 걱정이라고 우는 소리를 하셨습니다. 돈을 다시 돌려달라는 건가 아니면 그냥 하소연하시는 건가 고민하며 어쩌라는 거냐는 심정으로 듣고 있는데 바로 결론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너희 신혼집에 잠깐 들어가 살면 안 되겠니? 어차피 너네 집이고 내년 초까지는 비어있을 집이니 그 방법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라고 하셨어요. 순간 얼굴 시뻘개질 정도로 황당해서 네? 이러면서 표정 관리가 안 됐습니다. 어머님이 거기서 평생 살겠다는 게 아니라 올 연말에 현금 회수되면 바로 다른 곳으로 옮길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저는 솔직히 너무 싫었어요. 그런데 마땅히 안 된다고 거부할 이유나 근거가 없어서 할 말 생각하며 얼굴만 구기고 있었습니다. 제 표정이 너무 안 좋으니 어머님이 약간 언짢아 하시면서 그 집 구할 때 너희 집에서는 반도 안 되는 현금 넣지 않았냐고 나머지는 고스란히 우리가 해준 건데 그렇게 기분 상하냐고 하시는데 아니 3억 천짜리 집에서 1억 2천 우리 쪽에서 현금 넣고 대출 5천 받은 건 나랑 남친이 같이 갚을 건데 그런 식이면 겨우 2천 더 넣으신 거예요. 지금 그 2천 더 넣으신 걸로 마치 그 집을 해주신 것 마냥 말씀하시는 건가 싶어서 황당하기도 하고 너무 당당하게 들어가 살게 해달라 하시니 난감한 걸 넘어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부족한 5천을 제가 따로 대출받아서 마련해 드릴 테니 집 구하시고 연말에 현금 생기면 다시 주시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이자가 어쩌고 저쩌고 하시길래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시라고 내가 어머님 아버님 이사 가시는데 그깟 이자쯤 감당 못하겠냐고 그냥 집 구하시라 말씀드리니 이번엔 어머님 표정이 썩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선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하셨어요. 저도 웃으면서 대출 한번 알아보고 연락드리겠다고 하고 시댁에서 나왔습니다. 나오자마자 남친한테 전화를 했더니 이번엔 받더라고요. 어디냐 하니 집 앞이라길래 보자고 했습니다. 집 앞에서 딱 10분 이야기했어요. 이미 남친도 알고 있던 일이겠거니 짐작해서 그냥 거두절미하고 난 신혼집에 두 분 들어가 사시는 거 싫다고 신축이고 첫 입주라서 좋았던 건데 무엇보다 두 분이 연말 지나 내년에도 집 못 구하시면 그럼 우린 어디서 사냐고 같이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니까 연말까지는 무조건 집 구해서 이사 가실 거라고 걱정 말라는 개소리를 했어요. 그래서 다 필요 없고 그냥 안 된다는 것만 기억하라고 그리고 어머님이 꼭 집 사주신 것처럼 말씀하시던데 그럼 나랑 친정에서 넣은 1억 2천을 빼가면 그거 채울 수 있냐고 못 채우면 다시는 그런 식으로 말씀 못하게 단돌이 잘하라고 한 소리하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남친이 어제 저녁에는 따로 연락 없길래 오늘 아침에 전화했더니 자기는 솔직히 잠깐 부모님 들어가서 사시는 거 그다지 거북하지는 않다고 하면서 있는 듯 없는 듯 계시다가 나오는 거고 우리 들어갈 때는 새로 청소면 뭐며 싹해서 거의 없던 것처럼 하고 가실 건데 그렇게까지 극도로 싫어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내가 대출 얘기까지 한 건 좀 과했다고 했습니다. 아니 나는 확실히 연말에 나가신다는 보장이 없는 것도 싫고 시부모님이든 우리 부모님이든 누군가 살았다 가는 게 싫다고
그럴 거면 뭐하러 비싼 값 지은 신축을 구했겠냐고 설명하는데 수긍하는 듯 하면서도 이해는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도대체 시부모님 이사 가실 때 쓰셔야 할 돈을 왜 우리 결혼자금으로 내주신 건지도 의문이라 말했습니다. 그 돈이 없으면 이사 가기 힘들다는 건, 즉 결혼자금으로 줄 여유자금이 없으셨다는 건데 왜 상견례 때 집에서 똑같이 5천 지원해주자고 하신 건지도 모르겠다 그랬더니 그건 자기도 솔직히 부모님 생각을 모르겠다 하더군요. 이래저래 얘기하다가 차라리 자기가 대출을 받아서 부모님 드리겠다는데 이제 우리 결혼할 건데 너의 대출이 나의 대출이고 집에 얘기하면 집안 싸움 날 것 같아서 최대한 내선에서 쳐내고 싶은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신혼집에 들어오시는 건 절대 싫은데 이런 상황이 생길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던 터라 어떻게 대처하고 방어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후기입니다. 하루 정도 고민하다 결국 아빠한테 털어놓았어요. 아빠는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한다며 극대노하시다가 남친을 호출했습니다. 남친은 아빠한테 전화 받자마자 우리 집 도착하기 직전까지 계속 저한테 전화를 했지만 전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10대 통 왔습니다. 아버님 왜 화나셨냐고, 혹시 집 문제 때문에 그러냐고 끊임없이 왔는데 하나도 답장 안 했습니다. 남친이 도착하자마자 아빠가 뜬금없는 걸 물어보셨어요. 남친이 모았다고 했던 9천이 정말 남친이 모았던 게 맞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소린가 싶었는데 아빠가 알고 싶으셨던 건 남친의 그 9천이 부모님 이사 가실 때 필요했던 자금을 일부 당겨온 건 아닌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5천 때문에 이사를 못 간다느니 잠깐 집에 들어가서 살아야겠다 그런 이야기가 너무 터무니없다고 생각하셨나 봅니다. 우물쭈물 대답하던 남친은 결국 아빠한테 탈탈 털리고 이실직고했습니다. 요약하자면 남친이 그동안 모은 돈은 실제 3천이 조금 안 되는 돈이었는데 그것밖에 못 모았다는 게 쪽팔리기도 하고 면도 안 서니 시부모님께서 정말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모아 1억 조금 넘는 돈을 지원해 주시기로 했던 거였어요. 일부는 남친이 모은 것처럼 하고 나머지는 시댁에서 지원하는 모양새로 내놨던 건데 어차피 그 돈 모두 자기네 집에서 나오는 돈인데 어떤 모양새든 뭐가 중요하나 생각했대요. 남친은 솔직히 내가 자기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거 크게 싫어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네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이사 자금을 땡겨달라고 얘기할 수가 있었던 거라는데 도대체 내가 언제 합가를 찬성한 적이 있었는지 진짜 의문이 들었습니다. 5천이 없어서 이사를 못 가는 게 아니라 1억 2천 가까이 되는 돈이 신혼집에 처박혀서 이사를 못 가는 거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 혈압 올라서 미치는 줄 알았어요. 아빠가 말씀하시길 너네 부모님이 상식 밖의 분들이시라 생각했는데 네 놈이 정말 교활하고 이기적인 놈이라고 하시며 생각보다 돈을 조금 덜 모았다 한들 지들끼리 좋다는데 설마 결혼 안 시킬 줄 알았냐고, 사위도 자식이고 새 자식 새 식구 맞이하는데 부족한 거야 아빠가 좀 더 채워줄 수도 있는 거지, 그걸 부모님 이사 비용 끌어다가 네 체면치를 했냐고, 또 그래놓고 자기 부모님이 상식 없고 파렴치하다 욕먹을 만한 상황에 입도 뻥긋 안 하고 구경만 했냐면서 인간이 덜 된 것 같다고 정말 말도 못하게 실망이라면서 야단치셨습니다. 남친 입 꾹 다물고 눈물만 뚝뚝 흘리고 저도 기분이 너무 참담해서 울컥했네요. 결론은 결혼 준비 자체를 멈추기로 했습니다. 일단 신혼집 전세금은 최대한 빨리 빼서 시부모님 돌려드리고 우리도 결혼 진행하는 거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하기로 했어요. 전 이미 아빠 앞에서 눈물 줄줄 흘리며 변명하고 용서 비는 모습, 그리고 이기적이고 괘씸한 행동에 정이 다 털렸지만 아빠의 철학이 사람이 화가 났을 때 하는 결정은 그른 경우가 많으니 늘 가장 냉정할 때 결정하라이기 때문에 생각해보는 척하고 있습니다. 남친은 계속제 오피스텔로 찾아오거나 전화 오는 중인데 거진 3일째 연락 만남 다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 집 부모님도 자꾸 연락 오는데 착잡하고 비참하네요. 전세금 빼고 돈 나누고 하려면 어쨌든 한 번은 배워야 할 것 같은데 남친도 그 부모님도 보기 싫어요. 일단 상황은 현재 이렇고 현명하게 많은 일들을 해결하게 된다면 후기를 남기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